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랑 여기 있는 유체지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문제가 될 거고요. 생각보다 문제들이 까다로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 좀 하나하나 방법들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결국 여기에서 응용되어서 시험 문제도 나올 거니까요.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가는 온대저기압이 동반된 전선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한 기온을 A와 B가 어딘데? 안 나왔어. 나는 T 플러스 9시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9시간을 더한 시기에 관측한 강수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T는 어딘데? 가 그래프를 보니까 T는 여기고 여기보다 9시간 정도 더 이후를 말한다고 하면은 한 요 정도 타이밍이네요. 요 정도. 여기가 t 플러스 9.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각각 a와 b 중에 하나이다. 아, 여기 둘 중에 또 골라라라는 거구나. 아, 이게 있잖아. 이렇게 골라라라고 나오는 게 굉장히 사실 출제자로 보면은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난 너희들이 그냥 아는 것만 원하지 않아. 이렇게 복잡한 자료들을 퍼즐처럼 해석해서 맞출 수 있어?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쌤은 이런 문제들을 퍼즐 문제 혹은 경우의 수 문제라고 부르는데 하나하나 대응시켜 보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뜻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일단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네.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은 두 개가 있죠. 여기 있는 뒤에서 따라오는 한랭전선과 앞에서 먼저 가는 온난전선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과 좀 급하게 이렇게 이 친구가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면서 뜨거운 공기를 살짝 위로 올리고 얘는 도망가면서 좀 지나갈게요 올라가면서 여기는 찬 공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 T 플러스 9에서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진단 말이죠. 기온이 이렇게 팍 감소하는 타이밍은 이 전선과 전선을 지날 때 어떤 타이밍이냐면 만약에 요 지점에 있었다 쳐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찬 지역. 근데 이 온대저기압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온난전선이 지나갔다면 온도는 어떻게 돼?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요. 근데 반대로 이 찰냉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만약에 이 지역에 있었다고 치면은 따뜻한 공간에서 차가운 공간으로 차가운 공기가 슥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 중에 이쪽을 통과한 전선은 그러니까 T 플러스 9쯤에 A를 통과한 전선은 얘는 한랭이었겠네. 한랭 전선이었겠네. 요 정도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정도 파악하고 있다 문제를 봐야겠지. A는 기억이다. 아따! 뭐가 뭔지를 파악하라고 했네. 그러면은 이 A 온도가 팍 떨어졌는데 이때 요 타이밍에서 나였잖아요. 그러면 요 타이밍에서 온도가 갑자기 팍 감소할 수 있는 친구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한랭 전선을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요 타이밍이 어딘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한랭 전선의 특징 자 요거 확인해 줘야 돼. 이 전선면이 이렇게 급격하게 있고 이 전선면을 따라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전선 뒤쪽에 적운형 구름을 만든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러면 여기를 보는 거야. 뒤쪽에 구름?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한랭전선이 있고 여기 뒤쪽에 요렇게 적운형 구름에 의한 강수가 나타났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니은 봐볼게. 니은은 지금 거의 한랭전선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T 플러스 9에서 살짝만 더 지나가면 갑자기 온도가 팍 줄어드는 찬 공기가 들어오고 뜨거운 공기가 앞에 가고 있는 이런 식의 온대 저기압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은 이 니은이 A에 해당되고 기억은 애초에 한랭전선은 왼쪽에서 이렇게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B는 그래프를 보시면 T 플러스 3에서 6 사이에서 한랭전선이 이미 통과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B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
그래서 A는 기역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역은 틀렸네요. 니은, 나에서 우리나라에는 한랭전선이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분석했듯이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T 플러스 6C에 A에는 남풍 계열을 분다 라고 했는데 여기 T 플러스 6C는 여기 정도네요. 여기 정도에서는 확실하게 이 니은의 영역, 그러니까 A의 영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T 플러스 6C에는 A 계열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우리 요거 배웠죠? 저기압, 온대 저기압도 저기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을 표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뜨거운 이 A 영역에서도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시죠? 요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그려주죠. 그래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얘도 동그라미 치시고 정답은 니은디귿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번 넘어가시죠. 10번입니다. 10번은요. 그림은 어느 날 T1의 시각의 지그상 일기도의 온대 저기압의 중심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중심이 이동을 하는 경로를 나타냈답니다. 표는 이날 관측소 A에서 T1, T2 시각에 관측한 기상 요소를 나타냈답니다. 기온, 바람, 강수를 줬군요. T2는 전선 통과 3시간 후이며 T1에서 T2 동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A를 지났답니다. 문제 똑같네요. 위랑.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쌤은 보통 그림을 그려서 진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까 전에 요거 그린 거를 그냥 재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랭전선은 급하게 이렇게 내려오게끔 그려주시고 온난전선 원만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걸 확인 한번 해보고요. T1에서 T2가 되는 동안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네. 이 바람에서 끝났는데 이미. 그리고 기온이 떨어졌네. 이거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차, 더운 공기, 또 다시 찬 공기, 차더차 이렇게 그려놓고 바람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끝났어요. 여기서 얘를 지나는 거는 한랭전선이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는데?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까? T1에서 T2 동안 한량전 조정에 통과했다. T1이죠. 그리고 문제 한번 가볼게. T1일 때 A30에선 전선면이 나타난다. 자, A 지금 어딨냐면 T1이잖아요. 지금 이거 A가 여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T2가 될 때 한랭전선이 지나가면서 온도가 줄어들고 바람이 바뀌겠죠. 강수도 있고. 그러면 T1일 때 A30에서 전선면이 있어 없어? 없어. 전선면이 없기 때문에 공기의 상승이 없고 그래서 구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체로. 그래서 T1일 때 A30에서 전선면 나타난다. 그거죠. T1에서 T2 사이에 A에는 저군형 구름이 관측된다. 실제로 이 A 위치에 있을 때 왼쪽에서 저군형 구름이 다가오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얘가 쓱 지나가면서 이미 B를 맞잖아요. 그러면서 저군형 구름을 머리 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아. T1에서 T2 동안 A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 있잖아. 풍향 문제 나오면 이렇게 좀 겹쳐보세요. 남서풍에서 남서풍 이거죠. 그리고 북서풍은 여기 끄트머리를 중심으로 북서풍, 북에서 서로 북서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서 쪽에서 부는 거 다음에 북서풍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답은 니은디귿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안 보였겠네? 다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겹쳐야 된다. 남서풍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북서풍을 이렇게 겹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불어오는 방향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시계 방향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거.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21시에 우리나라의 지상 일기도를 그렸대요. 나는 같은 시각에 이 상황에 적의 영상을 나타냈답니다. 적의 영상은 온도로 나타내는 거고 이 관련된 내용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갑시다. 서해안 지역에는 폭설까지 내렸답니다. 힌트를 많이 줬는데 가볼게. 일단 기압 배치를 한번 봐보면 왼쪽이 1048헥토파스칼, 오른쪽이 1016. 그러면 기압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상황이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다가 전향력의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휘어 들어갔겠다라는 것 정도는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변질됐겠네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기단의 변질에서 서해에서 이런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된다는 걸 많이 배웠었으니까 체크하고 들어갑시다. 지점 A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는 업,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렇게 전향력 때문에 꺾여서 북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불죠. 기억 틀렸네요.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는 동안 황해상을 지나는 기단의 하층 기온은 높아진다. 기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서해상을 지나면서 뜨겁고 아래가 뜨거워져. 그리고 위는 계속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니까 차요. 그래서 아래가 뜨겁고 위가 차가우면 이럴 때는 우리는 불안정하다고 말해요. 왜냐면 뜨거운 공기가 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 상승나면 뭐야? 구름이야. 그래서 폭설이 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하층 기온은 높아진다. 동그라미.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적외선 복사 에너지 했으니까 나 쪽을 봐야겠네. 영역 기역이 여기네. 니은보다 많다. 니은이 어두운 곳, 기역이 밝은 곳. 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역은 더 높은 구름, 니은은 더 낮은 구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낮은 구름이 지표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온도가 높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낮은 구름일수록 온도가 높은 지구와 가까운 거, 지표면과 가까운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은 적외선을 사실 내는 거죠.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근데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양을 거꾸로 표현을 하면은 일반적인 가시광선 영상이랑 뭐 보기에도, 이 아래쪽에 있는 가시광선이랑 같이 비교해 보기에도 불편하고 상층 공기의 내용을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역전시켜서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복사 에너지 양은 밝은 부분이 더 높은 구름이 더 높은 게 아니라 아래가 더 높지만 얘를 거꾸로 뒤집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니은, 기억 영역이 니은보다 더 많다고 하는 건 틀렸고요. 여기서는 온도가 더 높은 낮은 구름에서 더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꼭 복습도 잘 해주시고 이 영역의 차이, 이 왜 적외선에서 흰색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복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4번, 가와 나는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 주변을 관측한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아따, 이런 것도 이제 경우의 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한번 가보자. 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그림에서 힌트를 좀 많이 줬어요. 같은 같은 시각이라 했잖아요. 같은 시각인데 봐봐. 구름이 이렇게, 저기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어떤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이렇게 사라진다? 아예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없어요, 사실. 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태양빛이 들어오는 경우, 여긴 태양빛이 없는 경우, 여기는 태양빛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적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구름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야간 투시경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전쟁하고 전쟁 게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야간 투시경인데 밤에도 볼 수 있다는 건 태양빛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얘는 태양빛이 있을 때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낮, 이쪽이 밤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밤이 되는 지역인 것 같고요. 이쪽 중국 쪽에서는 그 노을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한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기억, 관측 파장은 가가 나보다 더 길다. 적외선이 가시광선보다 더 길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비가 내릴 가능성은 A에서가 C보다 더 높다. A 어딘데? 여기. 가시광선에서는 가장 잘 보이는 게 두꺼운 구름에서, 밀도가 땅땅한 구름에서도 햇빛 반사를 잘 일으키니까 더 잘 보일 거고, 얘는 높은 구름을, 온도가 좀 낮은 높은 구름이 역전돼 가지고 이거 흑백 반전시켜 가지고 더 밝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A는 두껍기도 하고 높기도 하네. 완전히 쫙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B는 어디야? C는 어디야? 여기야? 어둡네요. 이거 낮네요. 그리고 여기 두껍지도 않네, C 보니까. 그래서 A에서가 C보다 더 높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D에서가, B에서가 D보다 높다고 했는데 D가 더 높이 있는 구름이잖아요.
더 온도가 낮겠네. D가 더 온도가 낮아. B가 더 온도가 더 높아.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 치면 돼.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이 적외용상 부분이 많이 헷갈리니까 잘 봐주세요. 흰색이면 더 높은 구름이고 온도가 더 낮은 거예요. 적외선 영상인데 왜 적외선이 더 온도가 낮을 때 밝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혹시? 적외선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영역대에서 적당한 영역대에서 적외선 영역대에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강해지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 여기 B 쪽에서 더 적외선이 더 많이 방출되지만 D쪽에서는 더 적게 방출되지만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좌우를 이거 흑백 반전시켰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넘어가.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야말로 진짜 좀 심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 문제예요. 볼게요. 그림 가는 어느 날 T1. T1은 그래프 나에서 볼 수 있는 요 T1이네요. 지상 1기도에 온대 저기압의 중심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답니다. 오케이. 중심의 이동 경로. 오케이, 좋아. 나는 이날의 관측소 A와 B에서 A와 B는 어딘데? 모르겠네. T1부터 15시간 동안 측정한 기압, 기온, 풍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뭐 준 게 없네요. A와 B의 위치는 기압과 니은 중 하나에 관측소 A와 B는 이 기압과 니은 중에서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악마스러운 경우의 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생각으로 푸셔야 되냐면 최대한 아는 것을 써. 그 다음에 끼워 맞추세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번 가보자. 일단 기압과 니은에서 예상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온대저기압의 특징을 예상되는 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기압과 니은 뭐부터 할까? 방향부터 해볼까요? 풍향부터 한번 잡아볼까? 기압은요 쌤 생각에는 요렇게 일단 남동풍이 불었다가 이 친구가 요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쪽 이 온대저기압의 왼쪽 타이밍으로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한 뭐 북서풍 뭐 이렇게 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약간 남동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겠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서풍에서 얘가 슬그머니 지나가면서 또 똑같이 이 북서 방향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북서풍으로 바뀌겠는데? 뭐 이거 예상이에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온 변화를 한번 봐보면 기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당장은 이 온대저기압을 기준으로 차가운 공기가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차가운 공기가 얘를 밀고 들어오는 거고 더운 공기가 밀려가지고 안돼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더운 경우 여기 찬 공기인데 현재 기온이라고 해볼까? 현재 기온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더 높겠네. 그리고 기억이 더 낮은 기온이겠네. 괜찮아?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찾아볼까? 요쯤 정도만 한번 찾아볼까요? 기압까지 갈까? 그래, 기압까지 한번 예상해보자. 기압은요, 기억에서는 얘가 이 중앙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기압선이 이 바깥으로 갈수록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운데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 저기압의 중심으로 갈수록. 그래서 기억은 슥 얘가 지나가면서 약간 낮아졌다가 높아질 거예요. 약간 이런 배치. 그리고 니은도 이 가운데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얘도 저기압이야. 태풍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슥 지나갈 때 기압이 낮아졌다가 중앙이랑 가까워졌다가 좀 멀어지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기압 배치를 보일 거란 말이야. 이 정도 예상하고 찾아봅니다. 자, 풍향을 보는데 세로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동풍, 이쪽으로 갈수록 남동풍이 됐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남서풍이 됐다가 북서풍이 됐다가 북동풍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줬네. 그럼 한번 봐볼까? 남동풍으로 시작하는 애는 어디야? 이 그래프
실선과 굵은 점선과 얇은 점선 중에 남동풍을 나타내는 친구, 그러니까 기억에서 뭔지도 모르네. 그냥 찾기 쉬운 것부터 가보자. 그러면 기호는 전반적으로 기억이 더 낮을 거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니은이 더 높을 거니까, 그러다가 확 높았다가 낮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높았다가 나중에 얘가 슥 지나가면서 기온이 탁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을 거겠죠. 왜냐면 이쪽 왼쪽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 예상하고 기온을 제일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찾아. 자, 기온으로 이름을 주기가 좋은 게 뭐 있을까? 니은에서도 높아야 되고 일방적으로 높아야 되고 기억에서는 일방적으로 낮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스타트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실선은 26이랑 이 기온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실선 같은 경우는 26 비슷하니까 실선은 일단 탈락이야. 이거 아니야. 기온선 아니죠. 그러면 얇은 실선을 보는 거예요. 얇은 실선. 기온으로 따지면 얇은 실선에서 좀 더 높은 영역, 얘 괜찮은데? 그리고 일방적으로, 낮은데? 일방적으로 높은데? 그러다가 뚝 떨어져, 이거다. 기온 얘다. 기온은 찾았어요, 이거. 얇은 실선이에요. 왜냐면은 얇은 실선인 경우 나에서 이렇게 위쪽에 배치되어 있잖아. 26도 이상으로. 그리고 나서 뚝 떨어지잖아. 배치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미쳤어. 너무 예뻐요. 바로 어디 지역? 관측소 B 지역이 니은이 되면서, 니은의 이야기라면 계속 더운 공기 쪽에 있다가 팍 꺾이면서 찬 공기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시나리오가 맞아들고요. 그리고 A는 여기 기억이잖아. 전반적으로 계속 찬 공기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괜찮은데? 이걸로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풍향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지. 풍향. 누가 좀 가능성이 있을까? 스타트가 좀 다른 거야. 남동풍이 된 경우, 굵은 점선 보자. 남동풍, 이쪽 남동풍, 체크를 한번 해봐야지. 남서풍에서 이쪽 남서풍 계열에서, 남풍 계열에서 슥슥슥슥 위로 올라가서 북풍 계열로 바뀌었네. 북서풍 계열로 바뀌었네. 이 시나리오 맞네. 이거 정답이다. 맞다. 그리고 이거 풍향의 남동풍도 보는 거예요. 여기 기억에서 맞네. 여기 남동풍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슥슥슥슥 가서 여기 북서 방향으로 갔네. 여기 북서네. 그래서 굵은 점선이네. 풍향은 굵은 점선이네 라는 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단서들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사실 쌤이 문제 이걸 풀어봤지만 처음 풀었다 생각하고 진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랑 찾는 방식으로 풀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 거고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퍼즐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검증해가면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보기는 좀 쉬울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A의 위치는 기억이다. 동그라미. 우리 이걸로 열심히 찾았잖아. T2의 기호는 여기네. A가 B보다 낮다.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찾아주는 거야. T2의 기온선이 우리 얇은 실선으로 찾기로 했잖아요. 요 얇은 실선. 이때 기온이, 이때 실선은 여기 얇은 점선이 훨씬 이 B에선 높이 있으니까 A가 B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T2에서의 기온은 A. 잠시만요. 쌤 강아지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T2에서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T3의 상공에서는 전선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T3 이쪽 T3의 니은 상공, 여기 상공입니다. 여기 상공에서는 아직 이 친구가 기온이 뚝 떨어지지 않았으니 전선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4번 기억 니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이 문제는 이 실선과 점선과 얇은 점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심지어 기억 니은이 뭔지도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극악무도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아는 정보를 쫙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가야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9번이야. 9번은 우리나라의 온대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답니다. 이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주변에 지상기온 분포를 지상기온 분포? 낯선데?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는 같은 시각의 지상기온 분포이고 같은 시각이야. 나에서의 전선은 기억과 니은 중, 기억과 니은이 뭔데? 기억과 니은 중 하나에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건 지상기온 분포라는 거. 근데 그 지하상기온 분포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이가 나타나 있는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 있는 배치라는 거라서 한번 볼게요. 일단 온대저기압의 기본적인 배치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배치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왼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자, 그리고 한랭전선의 온난전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한번 보자. 그럼 누가 누군지. 나부터 볼까요? 뭔가 확실해 보이니까. 20,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지네. 끝났다. 여기에 이 오른쪽에는 뜨거운 공기가 있고요. 따뜻한 공기가 있고 왼쪽에는 찬 공기가 있습니다. 이게 온도를 나타내는 표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뜨거운 공기가 있고 찬 공기가 있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라인이 생긴다. 이거 한랭전선이네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온난전선이겠는데 조금 더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쪽 12도고 여기 20도네요. 여기에 찬 공기, 여기에 따뜻한 공기, 더운 공기를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온난전선 배치되어 있겠네. 괜찮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보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나에서 전선은 기억에 나타난다. 기억? 노. 니은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왜냐면은 전선면이 공기가 이렇게 이거잖아요. 뒤에 찬 공기가 있고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보는 게 전선이잖아. 그래서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변하는 게 훨씬 니은이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기압은 지점 A가 지점 B보다 더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봐볼까? 일단 이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렇게. 그러면 이 기압 배치를 보면 이 가운데가 저기압이고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잖아. 이렇게. 뭔지 알지?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더 어떻게 돼? B 지점보다 더 낮게 배치가 돼. 왜냐면 B가 여기일 거고 A가 여기일 건데 여기일수록 뭐 예를 들면은 1013헥토파스칼이면 여기는 뭐 1000헥토파스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낮아진다. 저기압이 중심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점 B는요. 지점 B가 어디야? 여기. 지점 C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C가 어디야? C 여기야? C는 지금 어디냐면 한랭전선의 왼쪽이에요. C 여기야. 그래서 B가 C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가장 오른쪽이죠. A보다 더 오른쪽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10번 들어가.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가는 장마기간이랍니다. 왔다. 같은 시각 우리나라의 부근에 지상 1기도와 적의 영상을 나타냈답니다. 한번 가보자. 가는요. 우리나라 1기도. 야, 이거 어렵다.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걸 줘버렸네. 자, 가볼게. 고기압의 중심이 1016이에요. 근데 점점 왼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배치를 보여.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압이야. 시베리아 저기압이고 이거 북태평양이죠.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여기 오른쪽도 봐야 돼. 높은 확률로 여기도 높을 거예요. 봐보자. 1008, 1016, 1020, 1024. 오케이. 여기 높네요. 여기 무슨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얘네 둘이 싸우면 뭐? 장마. 나이스. 그래서 이거 장마 기간의 일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봐야 돼.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디쯤에 장마 전선이 위치하는지까지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봐볼게. 장마 기단은 이런 식으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맞닿아 있는 이런 상황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옆면에서 보면은 한랭전선은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온난전선은 이쪽. 그러니까 찬 공기가 이렇게 있고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우린 전선면을 봐야 된다. 왜?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구름이 장마전선이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구름이 이 뾰족뾰족이 뒤에, 그러니까 둥글둥글이 쪽에 구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구름이 여기 생긴다고. 둥글둥글이 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다 그려놓고 이렇게 둥글둥글이를 그리고 뾰족뾰족이가 아래로 가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여기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한번 가보는 거지.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한 말이네요. 125 동경 125도 정도의 경도에서 장마전선은 지점 A, B 사이에 위치한다. A, B 이거 지금 그림 똑같지? 40도 오히려 D 쪽에 있어요. 이거 오히려 D 아래쪽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지? 그래서 얘는 틀렸어. 이렇게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A, B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장마전선이 여기가 강수가 여기 나야 돼.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디귿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이거 맨날 나오네. A가 B보다 더 높다, 더 어두워요. 이제 빠르게 갈게. 어둡기 때문에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거고, 낮은 위치면 더 지표면이랑 가깝기 때문에 온도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정답 3번. 자, 15번을 갑시다. 15번입니다. 이거는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이거 그냥 이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 12시간 간격으로 작성한 일기도랍니다. A 지점에서 관측한 기상 요소를 표현했대요. 이거 있잖아. 강수고요. 이 일기 기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건 기압이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기온이고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운량을 표시하는 건데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했을 때 얘는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거는 그 가운데 있는 길기 기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람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찍찍 그어준 것까지 얘는 10m/s, 얘는 5m/s 이 정도로 파악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 풍향 나오면 여러분 바로 그어줘야 돼. 일단 이때부터 순서대로 된 거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동그라미.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 A에서 기후는 9도 하강하였다라고 했는데 20도에서 11도가 됐으니까 20 빼기 11, 9, 동그라미. 온난전선면과 한랭전선면은 각각 전선으로부터 지표상의 고기가 더 차가운 쪽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너무 많이 그렸는데 오늘? 이거 맨날 그리잖아. 이게 한랭전선면, 이게 온난전선면인데 이게 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차가운 쪽에 위치한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굉장히 중요한 팁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공통적으로 온대 저기압의 괴치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기말고사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